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분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9월 25일 예따 책방에서 작가분을 모시고 북토크를 했는데요. 한낮에 있는 무알콜 술 토크, 술책 토크 뭐 이런 컨셉으로 이런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마냥 슬슬 은모든 작가님이라고 아시나요? 작년에 데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처음 만났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숨쉬는 책공장에서 펴낸 숨소리라는 그 문학 시리즈인데 첫 번째 책이에요. 은모든 작가님 모시고 우리 한번 북토크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러는 이제 제안이 와서 한번 그래요, 좋아요, 같이 읽어봐요. 그래갖고 그런 좋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책 이야기 간단하게 영상으로 또 담아봤어요. 이 책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0가지 술을 테마로 한 소설, 간단한 단편 소설들이 5편이 들어있고요. 에세이 5편. 그리고 테이스팅 노트, 이 술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마셨더니 어떻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아주 조그만, 손바닥 크기의 조그만한 책인데 참 알차고 약간, 대표님, 그 출판사 대표님 하이브리드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재미난 구성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은모든 작가님 소개가 영상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작가 소개를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은모든. 2018년 작년이죠. 한경 신춘문예 장편소설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간된 소설로 망원동을 배경으로 전하는 본격 음주 힐링기 에즈가의 결심. 이 책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미니멀리즘으로 향해가는 물경력 회사원의 하루하루를 그린 꿈은 미니멀리즘. 10년 후의 근미래. 적극적 안락사라는 선택을 둘러싼 어느 가족의 이야기 안락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물론 지극히 호의 영역에 위치하고요. 다만 나와 당신의 심심을 해치는 음주는 사절합니다. 분명히 이런 작가 소개가 들어있어요. 은모든 작가님 여기 잠깐 이렇게 자막하게 소개해드린 그 전작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책 마냥 슬슬에 대한 짤막한 작가님의 브리핑 되게 영상으로 담아서 어색해하면서도 되게 MD처럼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제가 좀 데뷔가 늦어서 작년에 데뷔를 해서 이 마냥 슬슬이 4번째 책인데요. 아예 앞에 있는 책부터 천천히 어떤 책이 있었고 그 중에 2권이 술에 관련된 책이라서 그 2권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데뷔한 장편 소설인데요. 애주가의 결심이라는 책이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 말씀 주신 거하고 비슷하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공교롭게도 2딸도 다 술을 좋아해서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애주가의 결심이라고 하면 술을 보통 끊는 얘기일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 저 반대 얘기예요. 그래서 말 끊는 얘기면 뭐 이렇게 중독자의 결심이면 꼭 끊어야겠지만 중독자가 아닌 얘기, 그냥 술을 사랑하고 이 주인공이 좀 슬픈 느낌으로 있는데 인생에서 되게 편한 시기는 아니지만 근데 막 다시 뛰자를 바로 하기에는 그럴 마음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 좀 술과 함께 편안하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은 사실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술 마시기엔 굉장히 좋은 동네에 지금 있거든요. 이 주인공은 망원동에, 여기서 가까운 망원동에 있는데 망원동에서 즐겁게 1년 동안 좀 한량처럼 살아봐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건데요. 그 결심 하나는 아니고 다른 중간에 등장인물의 결심도 나오는데 그 다른 결심은 어떤 내용인지 이 책 표지 느낌이 되게 좋죠. 네, 관심 있으시면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망원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망원동에 이 주인공이 중간에 직접 일하는 가게 한 군데만 다른 동에 있고 그곳만 없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실제 망원동에 있는 가게에서 제가 최소한 2번 이상 방문한 곳만 썼는데
절로 이 동네 살고, 뭐, 망원동, 연남동 다 사랑하지만 절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지금 이 책이 작년 5월에 나왔는데, 이미 한 3분의 1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가게들이. 그래서 제 좀 소박한 꿈이 있으면, 한 5년 뒤, 10년 뒤에 남아있는 곳을 뭐 배경으로 하는 이후에 그때 뭐 단편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지금도 그때부터 10년 동안 살아있는 곳, 살아남은 곳, 그곳에서 제가 추천하는 술과 안주 이런 거를 뭐 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뿌리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있어요. 망원동 가게뿐만 아니라 술 종류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서 50여 가지 술이 나오는데 어떤 술이 나오는지 관심 있으시면 혼술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책을 간단하게 마냥 쓸쓸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드려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냥 쓸쓸이 네 번째 책인데요. 각각 중편을 단행본으로 한 책이고요. 죄송해요. 단편을 단행본으로 한 책이고요. 중편을 단행본으로 한 책이고요. 최근에 이런 소설 경량화라고 해서 이런 기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메시스에서 나온 이 책은 지금 현재 20권이 다 나와서 작은 서점에 이렇게 20권이 쫙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긴 글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테이크아웃이라는 기획이 테이크아웃이라고 여기 뒤에 조그만 테이크아웃 잔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이렇게 가볍게 백 속에 넣어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일러스트가 같이 있고요. 일러스트 담당하신 일러스트 작가분 그리고 그 단편소설 쓴 작가 2명의 뭐 작품관이나 이런 간단한 인터뷰가 뒤에 있어서 이 편집자분이 40명을 컨트롤하는 대업을 이루셔서 항상 그 만나면 이렇게 손을 제가 꼭 잡으면서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예쁘고 특히 이 시리즈는 시작을 모두가 사랑한 정세랑 씨 섬의 애슐리라는 작품에서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아직 지금 현재 4권이 남았고 9월 중에 2권이 더 나온다고 하였더라고요. 아르테의 작은 책이라는 시리즈고요. 이 책은 이렇게 작은 책을 할 때는 편집자분들이 그 치열한 고민과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이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 오디오북하고 같이 런칭을 해서요. 그래서 초반의 일정 부분은 USB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는 뭐 팟빵 오디오 팟캐스트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은 팟빵이나 아니면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이 같이 나가는 버전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전반적인 시리즈 자체를 다 좀 익숙한 목소리로 되어 있는데요. 제 알랏이라는 이 소설의 경우에는 한예리 씨가 읽으셔서 그 약간 SF라고 딱 말하긴 뭐한데 그 SF적인 요소가 한 스푼 있는 책이거든요. 10년 뒤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쯤 되면 아주 잘 나갈 경우에 그런 논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 이제 뭐 표결을 붙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가족 내에서 할머니가 여기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 할머니의 선택과 존중과 뭐 가족들의 반응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10년 뒤가 배경이지만 좀 일상 친화적으로 쓰였고요. 침착한 느낌으로 한예리 씨가 정말 되게 착붙으로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책은 마냥 슬슬 그리고 약간 애주가의 결심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마냥 슬슬 표지 느낌, 애주가의 결심처럼 이렇게 술잔 혼자 기울이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10가지 술을 테마로 한 소설 에세이 테이스팅 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책들 말씀드릴 때 드렸던 것처럼 편집자 분들께서 조금 작은 책 독자분들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을 하실 때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도 사실 이렇게 담당 편집자분이 이끌어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금방 저도 사실 술 얘기를 하고 1년 후에 바로 술 얘기가 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편집자님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권여선 선생님의 오늘 뭐 먹지라는 책을 보고 그 주로 이제 안주에 관련한 얘기가 나와 있는 에세이집인데 그 현란한 문장들을 보면서 전 사실 제 농담으로 지금도 투병 중이야. 그 환절기라 비염 지금 투병 중에 있어서 향을 100% 잘 못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주 미각이 민감하거나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막 문장력이 아주 축출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소설을 쓸 때 보면 뭐 먹고 마시는 것에 요소를 같이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그때그때 좀 테이스팅 노트를 적어 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좀 한 5년, 10년 모으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편집자님이 힘있게 그렇게 하면 책이 안 된다. 그렇게 진행하지 말고 그냥 내년에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진행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면 꼭 소설의 어떤 술을 테마로 하기도 하고, 뭐 스쳐 지나가는 술이 됐던 그 소설에 나오는 술에 관한 테이스팅 노트를 같이 책으로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꼭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좀 형식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주 짧은 한 5분, 10분 사이에 컨셉이 잡히고, 막 저희끼리는 대만족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금방 시작이 됐어요. 그 소설이 단편 소설 아주 짧은 것부터 일반적인 길이까지 5편의 소설하고, 그리고 5편의 에세이가 있고, 그 에세이나 소설에 등장하는 테마가 되는 술에 대한 테이스팅 노트가 그 작품 마지막 편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테이스팅 노트, 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 혼자도 아니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감상을 막 다 추려서, 그리고 여러 번 마시고 공들여서 마시고 막 물로 입을 헹궈가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테이스팅 노트를 쓰고, 또 어떻게 좀 바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좀 색깔이 다른 부분으로 2-3줄 있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 요새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같은 느낌으로 이 안에 소설 내용이 지나간 후에 쿠키가 이렇게 한두 장면 있듯이 어떤 느낌으로 등장인물한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는 그런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 소설 읽으신 다음에 그 부분을 읽으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술도 그렇고 기본적인 세계관이 제가 소설 쓸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좀 느슨한 연결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아주 각을 잡고 하는 연대가 아니더라도 서로 어떤 방향에서든 아주 대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연결돼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점에서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나를 살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때는 좀 형식적으로도 그게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옴니버스 소설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5편의 얘기가 어떤 건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건 느슨하게 인물이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는데